아직 미국 증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큰 힘이 되니까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상승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타코라는 단어도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요즘 증시입니다.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에게 고율 관세로 위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예한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부분을 풍자한 말인데요. 중국한테는 145%를 부과했다가 30%로 낮추기도 했죠. 중국도 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기도 했는데요. 근데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중국에게 유리한 거죠. 지금 90일 유예 기간인데 협상 기간 동안 과연 트럼프가 뭐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또 여기에 연방국제무역법원에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1심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화가 났는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본 제철이 US 제철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요. 국가 안보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본 제철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인수를 사실상 승인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가 왜 갑자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 인상을 하면서 꼬장을 부리는 건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상황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요. 미국 철강 산업이 다른 나라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해서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법을 활용해서 이쪽으로라도 관세를 때리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술 규제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항공이나 반도체 핵심 기술 수출 금지 명령도 며칠 전에 있었고요. 트럼프가 가던 길이 막히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트럼프의 속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는 계속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문제 상황만 만들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상황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지지고 복구하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30%더 올라갈 거다. 블랙의 수요가 좋고 중국 판매 손실은 잘 극복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이는 곳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은 실적 나오고 주가 상승하니까 목표 주가를 높이는 곳이 나온 거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라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면 많은 노이즈들에게서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주가가 하락했다면 호재가 가려지고 악재가 부각이 되는 건 당연한 주식의 원리니까요. 멤버십에서는 140구간, 조금 더 오르면 145구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요.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상승할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골든 크로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 있으면 투자 심리가 줄어들거든요. 증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2년 조금 넘게 골든 크로스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좋은 구간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적 하락만 아니면 나오는 하락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거든요. 하락한다고 머리 잡아 뜯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승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주가는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횡보라고 하고요. 박스를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여야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게 기준을 잡으시게 박스를 말씀드리면요.
140, 아래는 120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횡보니까요. 어떤 악재가 나와서 120으로 하락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116 밑으로 하락해서 머무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 116 구간에서는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되겠죠. 박스 하단에서는 반등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116 위에서 머물러야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채 금리는 빠지고 있습니다. 4.6 넘어갔다가 내려왔는데요. 목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하는 해석이 있었고요. GDP 잠정치는 속보치보다는 잘 나왔는데요. 개인 소비가 1.8에서 1.2로 낮아져서 경제가 안 좋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이것도 저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금리는 이제 빠질 때가 되었거든요. 금리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면 무언가 더 큰 문제가 생겨야 하는 건데 뚫고 올라갈 만한 문제가 없었고요. 또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오기도 하겠죠. 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내리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2에서 4.7 사이에서는 노이즈가 발생해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지수입니다. 지수도 2년 조금 넘은 상황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크로스는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빨리 골든크로스가 나야 합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는 그냥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반대로 지금은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도 증시가 반응을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5850, 5800 구간 위에서 횡보를 하거나 200일선을 끼고 횡보를 하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800 위에서 지수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만약 200일선을 끼고 횡보하게 되면 하단은 5650 부근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알아두시고 증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를 안 보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수는 증시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해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호재나 악재 같은 이슈들의 영향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쉽게 영향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지수가 51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도 한 번에 51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야 하고 51선 밑에서 지수가 머무르면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심리는 더욱더 줄게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51선은 5630인데요. 쉽게 5600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골든 크로스가 나면 눌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330 부근 타겟해서 증시 상황에 따라 수익의 폭을 조절해서 익절하시면 되겠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310, 305 구간에서 매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저점을 꼭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의 저점을 찾아서 그게 매물대라고 하는데 매물대에서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134, 135 지역 보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고점 시그널이 났기 때문에 쌍고점 같은 패턴이 나와서 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5 위에서 머무르면 박스를 이동시키는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현재로는 110에서 아래로 매물대가 있는데요. 만약 기회가 오면 상황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수가 51선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TMF입니다. 제가 40달러쯤에 채권을 일반 투자자가 하시기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채권은 하락장에 기관들이 돈 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일반 투자자들이 채권을 보시는 건 쉬운 주식을 돌아가시는 것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지금은 금리 인하를 멈췄죠. 작년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서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신 분들 봤는데 현재로 보면 채권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경제학으로 접근해서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증시가 하락할 것 같아서 해지로나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증시의 하락이 확실히 정해진다면, 그래서 해지를 해야 한다면 증시의 인버스를 타는 게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버스니까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인버스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매물대 매수를 해서 하나의 종목처럼 같이 갑니다. 생각의 차이인 거죠. 인버스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는 건데요. 저에겐 하나의 종목일 뿐이라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범하게 운용을 해 나갑니다.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뉴스를 보는 시각, 증시나 차트를 보는 시각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SOXL. SOXL은 지금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반도체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SOXL 매수한다고 SOXL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엔비디아랑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엔비디아가 140, 145 부근이면 SOXL도 단기적으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를 보고 SOXL을 해석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SOXL 같은 레버리지는 방향성이 터져야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박스를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SOXL은 12에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상승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건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향후적인 방향성을 봐야 하는데 단기적인 방향성은 눌림입니다. 200일선까지 맞으러 갈 수 있는 차트니까요. 225, 220 매물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INQ는 비정상 상승을 했고 지수도 상승하기 어려운 구간, 상승을 준비해야 하는 구간에 서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은 큰 의미 있게 보실 필요 없으세요. 악재가 터져도요. 현재는 35에서 32 분할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달러 아래로 매수를 기다리고 있고요. 리게티, IUNQ와 차트가 똑같아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51선이 지나가면 자동적 지지 자리가 되는데요. 매물대는 8달러 아래, 6달러 분할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리게티는 개인적으로 5달러 아래로 매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트 헬스는 멤버십에서는 5월 14일 270에서 275 구간 잡아드렸는데요. 아직은 어디까지 상승의 폭을 이어갈지는 찐 악재가 터져서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수가 눌림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유나이트에서는 미국에서 경제 지표로 사용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하나하나 줄여가는 품목들과 종목들이 생기는데 마지막으로 보험까지 끊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정말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악재로 하락한 부분이라 악재로 하락한 이 부분이 진짜 악재로만 하락한 것인지 향후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매물대 매수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저점이기 바라기보단 내가 매수한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은 다시 상승을 빠르게 하기 때문인데요. 좋은 종목을 좋은 매물대에서 매수하시면서 모아가시면서 멘탈 싸움과 시간 싸움만 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계속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잘라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지수를 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